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22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오프닝에는 응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죠? 네. 그런데 저희도 응원을 받아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렇죠. 뭔 일인지 여러분들 짐작하고 계실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 경불진 팟캐스트를 통해서는 이야기가 벌써 나갔죠? 그렇죠. 유안타 증권이랑 저희가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라는 제목의 주식 교양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뭐 이렇게 주장하죠. 재테크가 아닌 인문학적인 주식 방송이다. 네. 그래서 주식의 역사 뭐 이런 것부터 살펴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유안타 증권이랑 만들었던 그 방송이, 그것도 동영상이 네. 유튜브에 올라가 버렸어. 어째? 어제 21일자로 올라갔죠. 그러니까요. 1회가 두 에피소드로 나눠서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2회가 오는 금요일 또 두 에피소드로 나눠서 올라갈 예정이죠. 거기 보시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저희 둘 그리고 유안타 증권의 전문가 한 분, 뭐 햇빛 안개 마스터 뭐 이렇게 나오신 분이더라고요. 네. 또 한 분이 비정상회담의 히어로 샘 오추리 씨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가나의 원빈으로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급형 윌 스미스로 밀고 있는데 예. 원빈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무튼요, 여러분들 뭐 저희가 어떻게 방송을 하고 있는지 오디오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겠지만 유튜브로 보면 더 재밌을 겁니다. 왜냐면요, 유튜브에는 자막이나 이런 그래픽 효과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훨씬 이해하기 쉬울 테니까요. 유튜브에서요,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죠. 비슷한 방송이 하나 더 있어. 네. 어서와 주식 투자는 처음이지. 네, 저희는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주식은 처음이지. 이걸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 검색하기 귀찮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공지에 올려놨어요. 거기 보시면은 링크 주소가 있으니까요. 휴대전화로 제가 해보니까 누르기만 하면 바로 연결이 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거기에 하트도 많이 좀 달아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특히나 공유. 예. 예. 공유 씨 좋아하시죠? 그런 공유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매우 어색해하는 표정. 예.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찍은 거 제 눈으로 확인을 못 하겠어요. 너무 네. 창피해서. 아마 저희 애청자분들은 뭐 개콘을 보는 느낌으로 웃으면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요. 아무튼요, 뭐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뭐 혹시 너무나 보기가 부끄럽다 그렇더라도 뭐 그 부끄러움은 조금 밀어두시고 응원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응원이 또 필요한 곳이 있죠.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이 두 문장은 그간 방송으로 소개해드렸던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참여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보내주신 희망의 메시지라고 아름다운 재단이 전해왔습니다. 슈퍼맨이 되어야 했던 이들에게 보내주신 응원의 메시지가 쌓이는 만큼 공익제보자들을 돌아보는 우리의 따뜻한 시선도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을 넘어 정서적 연대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경불진 애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실 거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애청자분들은 너무 바빠. 우리도 응원해야 되고 어쩌다 슈퍼맨도 응원해야 되고 이를 어쩌나. 응원 부대를 조직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저희가 2주 전인가요? 롱패딩에 대한 우려 오디박스 장재영 실장님과 함께 전해드렸죠. 그거 되게 반응이 좋았거든요. 이야, 근데 이게 또 들어맞았어? 어허. 요즘 이 롱패딩의 인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과연 핫 아이템이냐? 아니면 핫하긴 한데 금세 사라질 아이템이냐? 그리고 가격도 이게 30만 원대 이상이라고 해요. 비싸더라고요. 저렴하지가 않기 때문에 또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들 등골 브레이크를 다시 만났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난리래요. 롱패딩을 가지고 이쁘냐? 안 이쁘다.
따뜻하다, 불편하다, 이쁘긴 뭐 개뿔, 김밥이 걸어다니는 것 같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김밥. 자, 근데 고등학생들이 다 검은 롱패딩만 입고 다니는데 안 이쁘다, 너무 두텁고 길어서 불편하다, 유행이 길어야 2년인 듯한데 30만 원을 또 쓰냐, 이런 부정적인 의견. 반면에 아래쪽까지 따뜻하게 해준다, 왜 이걸 가지고 난리냐. 자, 그리고 남들 다 입는데 이제 기본 아이템이 됐다, 유행이 아니다, 이거는 기본 아이템이기 때문에 사는 거다. 그리고 30만 원이라고는 하지만 발품을 좀 팔면 좀 더 싸게 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양측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얼마 전에 싸게 판 롱패딩 때문에 막 싸움까지 일어났다면서요. 그래요? 자, 근데 롱패딩이 정말 유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요즘 유행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평창 롱패딩이래요. 이것 때문에 싸움 벌어졌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이것만 봐도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자리 잡았다, 바로 알 수가 있잖아. 그렇죠. 자리 잡기 전에 저희 방송이 한몫을 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게 알고 보니까요, 평창 롱패딩이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제품이래. 그냥 개인들이 갖다 붙인 게 아니라 공식 제품이라고 하고요. 신성통상이 제작한 구스롱 다운 점퍼, 일명 평창 롱패딩인데 14만 9천 원. 비교적 저렴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다가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뛰어가다가 부딪히고 빨리 못 사고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런. 3만 장을 생산을 했대요. 근데 예. 당연히 모두 동이 났고,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요, 오히려 웃돈을 줘야 살 수가 있다. 되팔이 하는군요. 예, 많게는 5만 원을 더 줘야 된다고 합니다. 업체들이 유행에 편승해서 우후죽순으로 비슷한 디자인의 롱패딩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장재영 실장님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랬었죠. 그 지적이 현실이 됐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굉장히 커져 있는데, 패션업계에 따르면요, 최근 한 달간 롱패딩을 출시한 업체가 수십 곳에 달하고요. 오호. 스포츠, 아웃도어 브랜드 외에도 일반 패션 브랜드, 제조, 유통, 일괄형 브랜드, SPA라고 하죠. 그리고 심지어 골프 브랜드에서도 롱패딩이 앞다퉈서 나온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골프 칠 때도 이 롱패딩 입고 나이스 샷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게 불가능한데? 이게 스윙이 되나? 그러니까요. 스윙이 되게끔 만들었나 보죠 뭐. 대부분 업체는요, 작년보다 롱패딩 생산 규모를 그렇다 보니 몇 배를 늘렸다는 거야. 아하. 하지만 이 롱패딩이라는 것이 셔츠나 바지나 빤스처럼 소비자들이 여러 벌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누가 가위로 자르지 않는 이상은 한 벌 정도로 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재고가 내년, 내후년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때 가격 또한 대폭 할인이 돼서 나타난다는 거죠. 한때 등골 브레이커로 불렸던, 청소년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했던 헤비다운, 요거 업체 간 과열 경쟁으로 지금은 잘 안 입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올해도 보니까 롱패딩이 잠깐 유행을 하면서 이 헤비다운 인기가 더 떨어져가지고 80에서 9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롱패딩도 곧 이 짝이 날 수 있다. 이게 저희가 2주 전에 했던 전망이었는데, 정말 착착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근데 평창 롱패딩 14만 원대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백화점이나 아울렛 가면 알만한 브랜드 제품은 3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와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벌써 15만 원이 거품이 끼었다. 이거 바로 알 수가 있는 대목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추워서 입는다는 분은 뭐 말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건 거품이 있다, 이런 건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며칠 전 또 안타까운 뉴스가 전해졌죠. 한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반이었던 학생이요, 일을 하다가 사고로 크게 다쳐가지고 열흘 만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일을 한다는 게 고3 학생들이 산업체에 현장 실습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학생은요, 지난 7월부터 다른 학생 5명과 함께 공장에 나가서 현장 실습을 해왔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현장 실습 마치면 너네 취업시켜줄게. 이러면서 일을 시켜왔는데, 문제는 안전설비조차 제대로 없는 그런 현장에서 그냥 무작정 일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숨져서 난리가 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공장만의 일이 아니다. 비일비재하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장 실습에 나선 학생들이 크게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 이게 거듭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실습생을 교육 대상이 아닌 값싼 노동자로 여기고 있다. 이런 지적인 거죠. 그렇죠.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 찾아보니까요. 해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 학생 한 6만여 명이요. 산업체 현장 실습에 나선다고 해요. 그런데 학생들 아니에요. 당연히 기술이나 경험이 없겠죠. 따라서 이 현장이란 곳에서는요, 대개 임금이 낮아가지고요, 일반 노동자들이 하지 않는 거, 이런 걸 시킨다는 거야. 이 그렇죠. 학생들한테. 그만큼 위험한 노동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요, 한겨레가 한 학생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 학생은요, 경기도 부천에 있는 제조업체에서 기계 수리 업무, 이걸 하고 있대요. 근데 이 학생의 얘기에 따르면요, 기계 수리를 할 때 거의 3m 높이에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올라가래요. 안전장비가 없다는 거야. 환풍시설이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을 시키는 경우도 있대요. 이거 숨막혀 죽으란 얘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학생들을 위험에 몰아넣느냐? 이게 뭐냐면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교육당국의 취업률 성과로 이게 환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직업계고는요, 매해 취업률을 집계해서요, 학교 알림이 이런 사이트에 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육청은 이 공시된 내용을 가지고요, 학교 평가 지표로 점수화해서 이 학교에 예산을 주기도 하고 예산을 줄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학교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지표 높게 받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이 나 저기 가기 싫은데, 야, 네가 안 나가면 우리 학교가 어떻게 되는데, 무조건 밀어 넣는다는 거죠. 취업률 떨어진다고 참으면서 일해봐. 그러겠네. 그러니까요. 일단 참아봐. 뭐 이런 얘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난 9.1 사고를 당한 이민호 군 같은 경우에도요, 병상에 있을 때 교육부가 이런 자료를 냈었대요. 직업계교 취업률이 17년 만에 50%를 넘어섰다. 와, 이거 한마디로 염장 지르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또 학생들이 위험에 내몰리는 이유가 기업에도 있대요. 예. 싼 값에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기업은요, 저임금 충성도가 높은 10대 인력을 오히려 선점하려고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박 PD 얘기처럼 싼 값에 쓸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서는요, 이를 폐지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런 정도라면은 정말 폐지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정부에서도요, 이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지를 했나 봐요. 현장 실습 제도의 주된 목적이 근로 대신 교육, 이렇게 전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 8월에 정부는요, 직업계교 현장 실습 제도 개선 방안 뭐 이런 걸 마련했다고 해요. 그래서 2020년을 안착 목표로 해서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고 해요. 법령상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현장 실습을 이게 모두 다 하는 게 아니라 선택제로 바꾸고요, 실습 기간을요 6개월, 6개월 너무 길잖아요. 예. 1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 실습제를 아예 폐지하라, 정교조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반대에 직면해서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지금 고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요, 이런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요, 학생들에게 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주면 된다. 그리고 정부의 실습업체 관리 감독을 강화하자. 그리고 현장 실습 도중 학생이 이거 나 위험해서 못하겠어요, 이럴 때 스스로 실습을 중단할 수 있는 실습 중지권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러면 또 기업에서는 그럼 나 안 해 오지 마 이럴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벌써 여러 학생들이, 실습에 나섰던 학생들이 자기 경험담을 올리고 있어요. 네. 부천 공고에 다녔다는 한 네티즌요, 인천 남동공단에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화학 냄새 때문에 매일 오바이트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도저히 내가 살지 못하겠다, 이러다 죽겠다. 그래서 이걸 그만두고 학교에 복귀했는데 담당과 선생님께서 어떻게 대우했는 줄 아세요? 너 너무 고생했다. 그러면 내가 더 안전한 곳 찾아봐 줄게. 이래야지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대신 싸대기를 딸렸다. 정확히 50대씩 맞았다고 합니다. 이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대단한 선생님이네. 이거 가문의 영광이요.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인 10명 중 8명이 쓰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폰, 저도 쓰고 있습니다만,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 위치 정보를 구글 본사로 전송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 본사는 미국에 있잖아. 네. 왜 이걸 전송할까요? 미국에서 우리 안전을 지켜주려고? 이에 대해서요, 구글은 단순한 기능 개선이 목적이었다. 그리고 위치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버렸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버렸는지 몰래 저장하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확인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가장 민감한 사생활 정보죠. 이 위치 데이터를 몰래 수집을 해서 뭘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큰 파문이 예상이 됩니다. 미국의 온라인 매체인 쿼츠가요, 안드로이드 폰이 올해 초부터 사용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 위치 정보를 모아서 구글 서버로 자동 전송했다. 이렇게 폭로를 해버렸어. 어허. 쿼츠에 따르면 이런 정보 수집은요, 사용자가 안드로이드 폰의 위치 서비스를 끈 상태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끈 상태인데도 위치를 확인한다고요? 그런가 봐요. 제가 이 꼴 안 당하려고 저는 위치 서비스를 꺼놨거든요. 아하. 근데 그것도 용케 꺼도 이게 되게끔 해놨다는 거죠. 특히 안드로이드 폰의 설정을 초기화해서 위치 서비스를 차단한 뒤에도 위치 정보가 구글로 전송이 됐다고 합니다. 작정을 했단 얘기죠. 스마트폰은 사용자와 가까운 이통사 기지국과 교신을 하면서 전화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데, 구글 측은 이 기지국 정보, 이게 셀 아이디 코드라고 해요. 이 기지국 정보를 모았습니다. 기지국 정보를 알면요, 폰 사용자의 위치를 반경 수백 미터 수준까지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우리도 영화 보면은 경찰들이 범인들 위치 바로바로 잡아내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기지국 정보를 이용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아니, 이런 의혹에 대해서 구글 쪽에서는 뭐라고 해명합니까? 올해 1월부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메시지 전달 속도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셀 아이디 코드를 전송한 거는 맞다. 이번 달을 기점으로 이런 수집행이 완전히 중단될 예정이다. 벌써 중단한 게 아니라 중단될 예정이에요? 예정이래, 예정. 야하. 그럼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어서 수집된 셀 아이디 코드는 OS 메시지 기능 개선에만 쓰였고 바로 폐기돼 저장되지 않았다. 타 시스템에 해당 데이터를 연동해 다른 용도로 쓴 적이 없다. 근데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요. 네이버에서 그랬잖아요. 야, 니네 세금 낸다며? 규모를 까봐. 그랬더니 그 뒤로는 조용해. 그렇죠. 안 까고 있어요. 어디다 썼는지 알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죠. 어떻게 해요? 구글이 왜 우리의 위치 정보를 가져갔을까? 누가 내 위치 정보를 훔쳤을까? 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결론은 돈 아닙니까? 돈. 그러겠죠. 온라인 광고 이런 거를 맞춤형으로 팔아먹을 수가 있는 그 기반이 바로 데이터란 말이죠. 아하. 돈도 안 되는 짓을 구글이 했을 리가 없죠. 아니, 이건 마치 SF 영화 보면 나오는 그런 게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일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데 보면 박 PD가 싹 지나가는데 박 PD의 맞춤형 광고가 어떻게 알았는지 딱딱 떠. 그렇죠. 야구 동영상 딱 보여주고 말이에요. 야구 이제 끝났어요. 방금 전에도 야구 얘기를 했는데 박 PD가 롯데 팬이잖아요. 네. 근데 이 일을 어째? 네. 롯데 강민호가 이게 삼민호가 됐더라고. 삼성으로 갔죠. 그러니까 삼성으로 갔더라고요. 어제 FA 계약이 있었죠. 그래서 4년 동안 80억 원을 받고 와, 대박을 터뜨린 거죠. 네. 삼성으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박 PD랑 둘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 받은 돈 어디다 쓸 거냐? 왜냐면요, 예전에 이렇게 대박을 터뜨린 선수들 중에 아주 소중하게 귀한 데 쓰신 분들이 그래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쵸. 많지는 않아요. 누가 대표적이냐? 박찬호 선수. 어허. 코리안 특급, 한국 최초의 메이저리그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박찬호 선수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박찬호 선수가 더 높게 평가받는 곳이 있대요. 기부.
그렇죠. 박찬호 선수는요, 재단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장학재단. 네. 그걸 통해서도 꾸준히 기부를 해왔고요. 특히나 2011년에는 한국에 왔잖아. 네. 원래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할 때부터 한국에 돌아오면 꼭 고향팀에서 은퇴를 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로 돌아왔는데 그때 받았던 연봉 있죠. 연봉이 많지는 않아요. 최소 연봉만 받고 뛰겠다고 했으니까 2,4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돈을 전액 기부를 해버렸어. 네. 박찬호한테는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1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을 다 기부를 해버린 거예요. 최저 연봉으로 계약을 해서 그런가? 이때 엄청 얻어맞았어요. 그러긴 했었죠. 아무튼 박찬호 선수는요, 은퇴한 이후에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죠. 꿈나무 야구 장학생 이런 것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몰랐었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박찬호 꿈나무 야구 장학생 출신 야구 선수가 너무나 많아. 진짜요? 유명한 선수가. 제가 봤더니만요, 몇 년 전에 최다 안타 200안타를 넘게 기록했던 넥센의 서건창 선수 있죠. 네. 이 선수가 1997년 꿈나무 야구 장학생 1기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의 김태균 선수, 기아의 이범호 선수, LG의 봉준근 선수, 기아의 김주찬 선수, LG의 이동현 선수, 하나의 배용수 선수, 넥센의 최태인 선수, 하나의 송은범 선수, 삼성의 배영섭 선수, LG의 정상호 선수, 삼성의 구자욱 선수.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이 선수들이 다 박찬호 꿈나무 야구 장학생 출신이라고 합니다. 허허. 대단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죠. 팍PD가 좋아하는 선수 있잖아요. 양준혁. 그렇죠. 양준혁 선수도 꾸준하게 기부해 온 걸로 유명하죠. 그리고 스포츠 선수 중에 기부 킹. 근데 여성분이니까 이게 킹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영원한 피겨 여제 김연아 선수.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요, 김연아 선수는요 2007년부터 매년 기부를 해왔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누적 기부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30억 원. 근데 문제는요, 이거는 알려진 것만, 비공개로 한 기부는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요,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TVN에서 재미난 명단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공개하는 프로그램 있죠. 명단 공개 2017. 여기서요, 얼마 전에 미친 스케일 돈 많이 쓰는 착한 스타 이런 거를 했었나 봐요. 네. 거기에 당당한 1위가 김연아 선수야. 우리나라의 모든 셀럽을 다 제끼고 김연아 선수가 1위더라고요.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요, 얼마 전에 추진수 선수 있죠. 네. 미국 메이저리그의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뛰고 있는, 올해는 그렇게 활약이 돋보이진 않았긴 했지만 그래도 주전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추진수 선수는요, 홈런이나 도로를 기록할 때마다 $1,000씩을 기부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 선수는요, 어려운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요, 2014년부터 매년 1억씩 우리나라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도 기부를 해왔대요. 그런데 이 추진수 선수가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뭔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기부를 하려는 마음을 가진 운동선수들이 많은데 이런 선수들이 더 잘할 수 있게 돕는 시스템, 이게 우리나라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기자가 물어봤더니 추 선수는요, 자신이 텍사스 레인저스랑 FA 계약서를 체결할 때요, 이런 조항이 있었대요. 연간 12만 5천 달러를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라, 이런 조항이 들어있었다는 거야. 그래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FA 계약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서에 이런 기부나 봉사 관련된 조항이 있는 경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했다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러려나요? 아니, 지난해 FA 대박 터뜨렸던 선수 기억나시나요? 최영우 있죠. 그렇죠. 기아와 4년간 100억 원 엄청난 대박을 터뜨렸잖아요. 근데 최영우 선수가요, 이 100억을 받자마자 며칠 뒤에 2억 원을 야구 꿈나무에 기부를 했는데 이거는 기아 구단이랑 상관없어요. 자기 개인적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아하. 그런데 추진수 선수는 이거를 제도화해가지고 FA 계약할 때는 당연히 기부도 넣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충분히 공감 가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강민호 들으라고 하는 건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강민호 선수가 우리 얘기를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강민호 선수도 4년에 80억 원이면 엄청난 대박을 터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삼성에서 그런 조항을 마련해주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을 테고 또 삼성 구단에 이번에 대박 터뜨렸으니까 공식적으로 기부도 할게요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강민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아주 드물게 두 번째 FA에서도 대박을 낸 선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마 처음일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박을 터뜨릴 수 있었던 이유가 강민호 선수가 열심히 해서 물론 그게 가장 크겠죠. 그렇지만 그 강민호 선수를 응원해준 그것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팬들에게 그 고마움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홈런 많이 치고 삼진 많이 잡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부도 하는 이런 멋진 모습도 보여주면 더 많은 박수 받지 않을까요? 특히나 이 강민호 선수 이외에도 지금 FA 대박을 기대한 선수들 많잖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두산의 민병헌 선수도 있고요. 이런 선수들이 계약 조건에 나 FA 이 정도 주세요. 대신 기부를 얼마 하겠어요. 요 조항 꼭 넣어서 계약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진짜 더 많은 박수 받을 것 같아. 그리고 특히 롯데 팬들로부터도 강민호 대단한데 이런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게 강민호는 예전부터 나는 롯데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남고 싶다 이래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배신을 해버린 게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몸은 같지만 따뜻한 마음은 남겨두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부산 경남 지역 야구 선수들 돕겠다. 내가 이 정도 쏠 수 있어. 이거 보여주면 롯데 팬들이 오히려 박수를 보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박 PD도 어디 멋진 언론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오면 그 스카우트 비용 중에 얼마를 기부하겠다. 딱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좋아요. 저도 최용우만큼만 할게요. 100억에 2억이니까 50분의 1이네. 50분의 1은 너무 적다. 그런가요? 형우야 적단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22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오프닝에는 응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죠? 네. 그런데 저희도 응원을 받아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렇죠. 뭔 일인지 여러분들 짐작하고 계실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 경불진 팟캐스트를 통해서는 이야기가 벌써 나갔죠? 그렇죠. 유안타 증권이랑 저희가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라는 제목의 주식 교양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이렇게 주장하죠. 재테크가 아닌 인문학적인 주식 방송이다. 네. 그래서 주식의 역사 이런 것부터 살펴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유안타 증권이랑 만들었던 그 방송이 그것도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 버렸어. 어제 21일자로 올라갔죠. 그러니까요. 1회가 두 에피소드로 나눠서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2회가 오는 금요일 또 두 에피소드로 나눠서 올라갈 예정이죠. 거기 보시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저희 둘 그리고 유안타 증권의 전문가 한 분, 햇빛 안개 마스터 이렇게 나오신 분이더라고요. 네. 또 한 분이 비정상회담의 히어로 샘 오추리 씨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가나의 원빈으로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급형 윌 스미스로 밀고 있는데 원빈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무튼요, 여러분들 저희가 어떻게 방송을 하고 있는지 오디오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겠지만 유튜브로 보면 더 재밌을 겁니다. 왜냐면요, 유튜브에는 자막이나 이런 그래픽 효과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훨씬 이해하기 쉬울 테니까요. 유튜브에서요,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죠. 비슷한 방송이 하나 더 있어. 네. 어서와 주식 투자는 처음이지. 네, 저희는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주식은 처음이지. 이걸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 아유, 검색하기 귀찮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공지에 올려놨어요. 거기 보시면은 링크 주소가 있으니까요. 휴대전화로 제가 해보니까 누르기만 하면 바로 연결이 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거기에 하트도 많이 좀 달아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특히나 공유. 예. 예. 공유 씨 좋아하시죠? 그런 공유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매우 어색해하는 표정 예.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찍은 거 제 눈으로 확인을 못 하겠어요. 너무 예. 창피해서. 아마 저희 애청자분들은 뭐 개콘을 보는 느낌으로 웃으면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요. 아무튼요, 뭐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뭐 혹시 너무나 보기가 부끄럽다. 그렇더라도 뭐 그 부끄러움은 조금 밀어두시고 응원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응원이 또 필요한 곳이 있죠.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이 두 문장은 그간 방송으로 소개해드렸던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참여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보내주신 희망의 메시지라고 아름다운 재단이 전해왔습니다. 슈퍼맨이 되어야 했던 이들에게 보내주신 응원의 메시지가 쌓이는 만큼 공익제보자들을 돌아보는 우리의 따뜻한 시선도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을 넘어 정서적 연대로 함께 합니다.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경불진 애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실 거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애청자분들은 너무 바빠. 우리도 응원해야 되고 어쩌다 슈퍼맨도 응원해야 되고 이를 어쩌나. 응원 부대를 조직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저희가 2주 전인가요? 롱패딩에 대한 우려 오디박스 장재영 실장님과 함께 전해드렸죠. 그거 되게 반응이 좋았거든요. 이야, 근데 이게 또 들어맞았어? 어허. 요즘 이 롱패딩의 인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과연 핫 아이템이냐? 아니면 핫하긴 한데 금세 사라질 아이템이냐? 그리고 가격도 이게 30만 원대 이상이라고 해요. 비싸더라고요. 저렴하지가 않기 때문에 또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들 등골 브레이크를 다시 만났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난리래요. 롱패딩을 가지고. 이쁘냐? 안 이쁘다. 따뜻하다. 불편하다. 이쁘긴 뭐 개뿔. 김밥이 걸어다니는 것 같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김밥. 자, 근데 고등학생들이 다 검은 롱패딩만 입고 다니는데 안 이쁘다. 너무 두텁고 길어서 불편하다. 유행이 길어야 2년인 듯한데 30만 원을 또 쓰냐. 이런 부정적인 의견. 반면에 아래쪽까지 따뜻하게 해준다. 왜 이걸 가지고 난리냐. 자, 그리고 남들 다 입는데 이제 기본 아이템이 됐다. 유행이 아니다. 이거는 기본 아이템이기 때문에 사는 거다. 그리고 30만 원이라고는 하지만 발품을 좀 팔면 좀 더 싸게 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양측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얼마 전에 싸게 판 롱패딩 때문에 뭐 싸움까지 일어났다면서요. 그래요? 자, 근데 하지만 이 롱패딩이라는 것이 셔츠나 바지나 빤스처럼 소비자들이 여러 벌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누가 가위로 자르지 않는 이상은 한 벌 정도로 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재고가 내년, 내후년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때 가격 또한 대폭 할인이 돼서 나타난다는 거죠. 한때 등골 브레이커로 불렸던 청소년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했던 헤비다운, 요거 업체 간 과열 경쟁으로 지금은 잘 안 입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올해도 보니까 롱패딩이 잠깐 유행을 하면서 이 헤비다운 인기가 더 떨어져가지고 80에서 9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롱패딩도 곧 이 짝이 날 수 있다.
이게 저희가 2주 전에 했던 전망이었는데 정말 착착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근데 평창 롱패딩 14만 원대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백화점이나 아울렛 가면 알만한 브랜드 제품은 3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와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벌써 15만 원이 거품이 끼었다. 이거 바로 알 수가 있는 대목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추워서 입는다는 분은 뭐 말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건 거품이 있다. 요런 건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며칠 전 또 안타까운 뉴스가 전해졌죠. 한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반이었던 학생이요. 일을 하다가 예. 사고로 크게 다쳐가지고 열흘 만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일을 한다는 게 고3 학생들이 산업체에 현장 실습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학생은요. 지난 7월부터 다른 학생 5명과 함께 공장에 나가서 현장 실습을 해왔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현장 실습 마치면 너네 취업시켜줄게. 네, 롱패딩이 정말 유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요즘 유행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평창 롱패딩이래요. 이것 때문에 싸움 벌어졌잖아요. 아, 이게 그거예요? 이것만 봐도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자리 잡았다.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리 잡기 전에 저희 방송이 한몫을 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게 알고 보니까요. 평창 롱패딩이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제품이래. 그냥 개인들이 갖다 붙인 게 아니라 공식 제품이라고 하고요. 신성통상이 제작한 구스롱 다운 점퍼, 일명 평창 롱패딩인데 14만 9천 원. 비교적 저렴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다가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뛰어가다가 부딪히고 빨리 못 사고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런 3만 장을 생산을 했대요. 예. 근데 당연히 모두 동이 났고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요. 오히려 웃돈을 줘야 살 수가 있다. 되팔이 하는군요. 예, 많게는 5만 원을 더 줘야 된다고 합니다. 업체들이 유행에 편승해서 우후죽순으로 비슷한 디자인의 롱패딩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장재영 실장님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랬었죠. 그 지적이 현실이 됐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굉장히 커져 있는데 패션업계에 따르면요. 최근 한 달간 롱패딩을 출시한 업체가 수십 곳에 달하고요. 오호. 스포츠, 아웃도어 브랜드 외에도 일반 패션 브랜드, 제조, 유통, 일괄형 브랜드, SPA라고 하죠. 그리고 심지어 골프 브랜드에서도 롱패딩이 앞다퉈서 나온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골프 칠 때도 이 롱패딩 입고 나이스 샷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게 불가능한데? 이게 스윙이 되나? 그러니까요. 스윙이 되게끔 만들었나 보죠 뭐. 대부분 업체는요. 작년보다 롱패딩 생산 규모를 그렇다 보니 몇 배를 늘렸다는 거야. 아하.